드디어 카타르 국립박물관을 소개하네요. 2023년 여름 답사 때 가장 보고 싶었던 건물이 바로 이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공간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카타르에서 환승하는 비행기를 선택하였고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건축을 포함해서 이 박물관 전체의 점수를 주라면 그렇게 후하게 줄 수는 없네요. 사실 카타르는 월드컵까지 치렀는데 이 나라의 관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일 지금 선택을 하면 굳이 하룻밤을 머물면서 여기에 건축물을 안 봐도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환상적인 카타르 박물관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카타르는 저번 이슬람 예술 박물관을 소개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에미레이트와 함께 페르시아만의 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카타르의 수도인 도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이슬람 예술 박물관이랑은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저기 보이는 것이 카타르 국립박물관입니다. 카타르 국립박물관이라고 부르니 좀 힘이 드네요. 지금부터 그냥 카타르 박물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카타르 박물관은 예전 왕궁이었던 올드 아미르 팰리스까지 복원해 놓아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주차는 여기에다가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서 오면 바로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침에 바로 여기를 답사하러 왔는데 이때도 온도가 35도를 넘었습니다. 여기 날씨는 좀 심합니다. 그래도 두바이 때보다는 나았습니다. 두바이는 섭씨 45도가 넘었거든요. 여기는 한 40도 정도? 여기서는 나무들 때문에 정확하게 카타르 박물관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카타르 박물관을 보려면 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디자인을 한 것이죠? 이 디자인의 영감은 사막의 장미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사막의 장미는 모래 알갱이에 포함된 석고 또는 결정들이 모여서 마치 장미처럼 결정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답사하는 기념으로 사막의 장미도 사서 왔는데 도착해서 풀어보니 약간 깨졌더라고요. 이 형태들은 강철 트러스 구조로 디스크를 만든 이후 섬유광학 콘크리트 패널을 입혔다고 하더군요. 재미있는 것은 이걸 건설한 회사가 현대건설인가 봅니다. 이 건설 과정에서 세계 최초로 3D BIM을 건설 전 과정에 도입했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동측에는 이렇게 수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도 꽤나 시원했을 것 같으시죠? 그런데 기온이 40도가 넘으면 이 물도 뜨겁습니다. 이 분수도 소용없는 온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수들도 그냥 그렇습니다. 카타르 박물관에서 제일 높은 부분입니다. 저기서 2층까지가 전시장 영역이고 그 이상은 도서관도 있고 사무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2층, 그러니까 한국 층수로 3층까지 올라가 보았고요. 그 이상은 못 올라가 보아서 모르겠습니다. 이 카타르 박물관의 놀라운 점은 저 거대한 디스크들이 실제로 내부에도 이어져서 구조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막의 장미 구조처럼요. 그 점이 놀라웠습니다. 보통 이전의 건축들은 외부는 저렇게 만들어도 내부까지는 연계가 안 되었는데 정말 저 디스크들이 수직이든 수평이든 경사지든 간에 내부까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저기 중앙에 있는 저 필러티 공간에도 기둥이 없습니다. 저 경사된 디스크가 구조의 전부입니다. 원반 하나 만드는데 4개월이 걸렸다는데 정말 그럴만합니다. 그리고 중앙 부분에 저렇게 거대한 디스크가 펼쳐져 있는데 저 위로 해서 중앙의 코트야드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펼쳐진 디스크 아래로 또 전시장이 있어서 다른 전시장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장 노벨이라는 건축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조들 때문에 내부 전시 공간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면적 대비해서 쓸만한 전시 공간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건물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카타르 박물관이 여기에 전시할 만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원반 디스크들이 실제로 대지에 박혀서 기초까지 이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이 한국에 지어지면 아마 정부도 건축가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용 대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카타르 박물관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코트야드입니다. 동측에서 이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전 보여드린 저 계단을 올라가시면 코트야드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면 이렇게 넓은 원반 디스크 지붕이 나옵니다. 여기 원반 디스크 지붕이 꽤나 넓지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코트야드 전체 공간이 나옵니다. 다만 아침인데 너무 날씨가 더워서 이 넓은 코트야드를 싸돌아다니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다시 여기로 올 생각이 없어서 정말 각오를 했는데 더위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 원반 디스크 위 테라스 공간도 좀 돌아다니고 저기 난간에서 바다 쪽도 사진을 찍고 그래야 하는데 도저히 저 땡볕에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저쪽은 코트야드의 북쪽입니다. 저쪽은 외부로 나가는 통로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코트야드는 지붕층이 아니라 1층 즉 2층의 높이로 보시는 게 타당하실 것입니다. 전체 코트야드는 남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경사가 져서 지상층 대지 높이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기단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코트야드의 서쪽 중간에는 올드 아미리 팰리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완만하게 경사가 지다 보니 궁궐 벽제를 따라서 땅이 경사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드 아미리 팰리스 때문에 카타르 박물관 서쪽은 중간이 끊겨져 버렸습니다. 원래 이런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카타르 정부의 요구로 설계가 변경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북쪽과는 달리 남쪽과 서쪽, 동쪽에는 필로티 공간들이 있어서 카타르 박물관 외부 대지와 코트야드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컨텐츠를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여기 코트야드가 경사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사실 현장에서는 별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경사가요. 저기는 박물관에서 코트야드 내부 쪽에도 외부 쪽에도 같은 출입구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내부 공간에는 저기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상선 전시장이 위층에 있거든요. 그렇죠? 반대편 출구가 이렇게 보이죠? 저기에는 차를 전시해 놓은 것 같은데 저 전시장으로는 내부에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일종의 특별 전시장 같은 곳일까요? 저기 유리창에 삽입된 원반 디스크는 그대로 내부에도 이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외부에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이 더 복잡해집니다. 여기는 동쪽 필로티 통로입니다. 여기로 쭉 나가면 동쪽 수벽 공간이 나옵니다. 이 장소는 서쪽 필로티 통로에서 반대쪽인 동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까 전 보여드린 필로티 통로가 저쪽에 보이시죠? 이게 지상층 평면입니다. 보신 대로 동측과 서측, 남측에는 필로티 통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서쪽 통로로 가보실까요? 아까 전 서측 필로티 통로가 저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저 공간이 카타르 박물관의 정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은 여기 정문을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실 것입니다. 은근히가 아니라 굉장히 필로티 공간들이 복잡하거든요. 이제 남쪽 필로티 공간으로 가보실까요? 서쪽과 남쪽 필로티 공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정리할 때 많이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여기 공간은 흡연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위를 좀 식히면서 연기 과자를 먹었습니다. 정말 복잡하시죠? 처음 여기를 답사하러 왔을 때는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와서 이 필로티 공간에서 헤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 저기 앉아있는 분은 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것보다 이렇게 있으니까 구도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껏 찍었습니다. 이제 올드 아미리 팰리스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는 궁전이라고 해서 삐까번쩍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남쪽 출구로 들어갔지만 먼저 북쪽 출구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가 북쪽 출구입니다. 여기는 아미리 팰리스를 보고 나온 곳입니다. 실제로 올드 아미리 팰리스를 들어간 곳은 저쪽의 남쪽 출구입니다. 이쪽 입구는 나름대로 이슬람 궁궐의 아치와 문양들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입구 천장을 보니까 천장 재료가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도 팰리스란 명칭이 붙어 있어서 내부에 들어가면 좀 다를까 했습니다. 저쪽이 남쪽 출구의 외부 모습입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카타르 박물관의 원반 디스크가 보이는 것이 특이해 보이네요. 또 이쪽은 담장 너머로 도화의 현대 모습도 엿볼 수 있어서 재미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쪽으로 보아도 올드 아미리 팰리스에서 팰리스란 단어는 좀 어울려 보이지 않죠? 그도 그럴 것이 여기가 궁궐이 아니라 카타르 왕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셰이크 자신 빈 모하메드 알 타니의 그냥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왕조의 시조의 집이라고 해서 삐까뻔쩍하게 꾸며놓는 것보다 이런 수사한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이런 수수한 주택에서 지금 카타르의 번영을 이끄는 왕조가 탄생했다는 게 더 극적이잖아요. 대신 이렇게 복원을 했으면 이 내부도 들어가서 구경하게 해놓았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 봅니다. 다 닫혀져 있어서 그게 좀 아쉽네요. 이제 카타르 박물관 외부의 마지막으로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야외에 자초된 고대 선박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봐서도 이 선박 조형물은 많이 조악해 보였습니다. 카타르 박물관 내부에도 배 모형들이 여러 개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거랑 연관이 있나 봅니다. 카타르 박물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었나 봅니다. 사실 예전 루브르 아부다비를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아서 월드컵 때문에 카타르도 가도 되는 나라구나 해서 이렇게 답사를 왔는데요. 건축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시가 일단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타르 박물관 전시실을 들어가려면 서쪽 필로티 쪽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가 카타르 박물관 정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서쪽과 남쪽 필로티 공간이 헷갈려서요. 그런데 내부를 들어오면 로비가 박물관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작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게 전시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원반형 디스크가 그대로 내부까지 이어져서 벽체가 되고 기둥이 되는 바람에 이런 에스컬레이터도 설치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기가 티켓 오피스입니다. 아마 여기를 답사를 갔을 때 예매를 하고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름은 여기에 예매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여름이 비수기거든요. 사실 이 평면은 엄격하게 말해서 1층, 즉 한국 기준 2층 평면은 아닙니다. 여기는 전체 전시장을 1층과 지상층과 상관없이 다 표현한 평면입니다. 아까 전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오시면 여기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시면 먼저 이게 보이실 것입니다. 저기에 보이는 데스크는 박물관 오디토리움이 열릴 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바로 기념품샵 입구입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특별 전시장이 나옵니다. 이 공간이 재미있는 것은 바로 저 위의 카페입니다. 사실 층고가 그렇게 높지 않고 더군다나 위쪽 공간이 경사가 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 공간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 공간에서 반대쪽으로 가시면 또 저런 공간이 나옵니다. 저 계단 쪽으로 가시면요, 바로 올드 아미리 팰리스로 가는 외부 출구가 나옵니다.
저 계단으로 내려가면 또 하나 재미있는 공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저기입니다. 저쪽으로 가보시면요. 여기서 지상층 정문 로비 공간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외부의 원반 디스크가 내부까지 이어져서 내부 구조체를 구성하고 있지요. 다만 이렇게 공간이 구성되다 보니 공간이 시원시원하지는 않습니다. 보이드 테라스 건너편에는 아까 전 말씀드린 올드 아미리 팰리스로 나갈 수 있는 북쪽 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 지키는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혹시나 이리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까봐요. 그리고 다시 1층 로비로 돌아와서 그 문제의 기념품 샵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디자인한 사람은 장르벨이 아니라 건축가 코이치 타카다입니다. 사실 이 공간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니 좀 그랬습니다. 우선 규모가 생각보다 작았고요. 역시 광각 카메라 덕일까요? 그리고 격결이 레이어된 저 형상들이 실제로 보았을 때는 생각보다는 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념품으로 저기에 있는 사막의 장미를 샀습니다. 가지고 오실 때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코이치 타카다는 일본이긴 하지만 주 활동 무대는 호주이더라고요. 이 사람의 건축과 인테리어도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카페를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는 카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는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거기까지는 사진을 못 찍었네요. 이쪽으로 가면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니 생각보다 좀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몰랐는데 올라오니 경사된 천장이 생각보다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었고요. 사실 이 카페를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뒤쪽에 여기 도서관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바로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들어가시면 카타르 박물관의 내부 공간 특성을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기가 도서관 입구입니다. 다행히 일반 관람객도 특별한 제지 없이 내부를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여기가 도서관 내부입니다. 기둥을 보세요. 이 기둥들도 원반 디스크 형태를 변형한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저 벽들도 역시 원반 디스크의 외부 형태를 그대로 내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형태의 기둥 전체가 구조체인지 아니면 내부에 기둥 골조가 있고 그냥 외부만 감싸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형태만 따른 것이라면 저렇게 내부가 복잡한 형태를 띌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또 저렇게 기울어진 형태의 벽체를 쓰면서 공간적인 효율성을 해칠 필요도 없겠지요. 그래서 카타르 박물관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도서관 공간조차도 이런 형태니 전시장은 어떻겠습니까? 만일 카타르 박물관이 일반적인 유물이나 미술품을 전시하는 것이라면 이런 선택은 별로일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들린 전시장은 특별 전시장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특별 전시장은 현대 미술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이 작품은 특별 전시장 입구에 전시되어 있고요. 여기는 특별 전시장을 나오게 보게 되는 일종의 퍼포먼스 전시대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관심 가는 전시는 아니더라고요. 이 특별 전시장의 현대 미술은 이슬람권 미술가들의 작품들이 주로 전시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멀티미디어나 설치 미술들은 볼만했습니다. 물론 이런 좀 평이한 작품들도 있지만요. 여기 말고도 카타르 현대미술관을 하나 더 보았는데 이쪽 이슬람권 예술가들도 재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인상적인 작품이었고요. 특별 전시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저것이었습니다. 여기는 본인의 그림자가 위치에 따라 변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나중에 한 번 더 감상하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상설 전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상설 전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 많습니다.
여기 전시장의 전시대나 벽면을 활용하는 방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자연사 박물관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갑자기 자연사 박물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전시 콘텐츠까지 다 설계 과정에 제한이 된 것이었을까요? 그럼 적어도 어류, 포유류, 조류 정도는 따로 구분해 놓아야지요. 이런 전시 컨셉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 누벨이 이 박물관을 설계할 때 벽면에 멀티미디어를 투사해서 새로운 공간감을 구성해 보겠다는 계획을 했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 멀티미디어를 꾸미는 컨텐츠가 이런 것이라는 것은 생각 못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시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에도 외부처럼 여러 원반 디스크를 교차해서 공간을 구성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하지만 고래상어는 좀 아니잖아요.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물론 카타르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요. 이런 차원에서 카타르 박물관 전시 컨셉에 산성을 보태줄 수는 없겠네요. 좀 더 집중을 하지. 그리고 이 공간 전시는 좀 끔찍했습니다. 천장에 달려있는 저 상아들의 박제도 그렇지만 이 옆에 공간은 실제 물도 아니고 그냥 수족관 분위기만 냈습니다. 이 전시는 이 박물관하고는 전혀 격이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렇게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시에만 집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짜투리 공간에는 아이들을 위한 전시 공간도 마련해 놓기는 했습니다. 뭐 그거야 아이들의 시선이니까 이것까지 뭐라 하면 안 되겠죠. 이 공간에서는 동측 수변 공간이 보이는 창이 있어서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전시가 갑자기 유물 전시장으로 바뀝니다. 이런 전시는 이슬람 예술 박물관에 가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이런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일반적인 뮤이 전시회는 실망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넓은데 이런 유물 전시에 대한 큐레이터까지 프랑스의 지원을 받지는 못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사된 벽체의 이 반대쪽에 저런 모니터는 좀... 사실 그렇게 복잡한 동선은 아닌데 외부의 원반 디스크가 내부에도 연결되면서 마치 남쪽 서쪽 필로티 공간들처럼 내부 공간들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전시된 저것은 유물인가요? 아니면 그냥 오브제인가요? 아니면 쓰레기통? 그래서 그냥 일단 여기를 가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지는 않아서 이렇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여기 공간들은 너무 아깝습니다. 조금만 더 컨텐츠 선정에 고민을 했다면 이만큼 다채롭게 공간이 매우 빛났을 텐데요. 여기는 또 사진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역사 박물관처럼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 규모의 박물관 혹은 미술관을 채울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한국도 이만큼 채울 만한 유물이나 컨텐츠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도 외부의 원반 디스크가 내부로 연결되어 독특한 공간 구성을 보이네요. 그런데 이쪽 전시장으로 가면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바로 여기 보이드 공간이요. 제 개인적으로 카타르 박물관의 내부 공간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한 전시 공간이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공간은 조도도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조도였고 마감재도 그렇고 전시도 굉장히 특이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전시는 과거 사막에서 어떻게 그들의 선조들이 생활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막 생활에서 사용했던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아 보고요. 물론 이런 전시들은 좀 걸리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 전시는 정말 칭찬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칭찬해야 할 것은요, 바로 저 보이드 공간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메인 로비의 보이드 공간 카페하고도 컨셉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공간에서 내려다 보이는 저 아래 공간도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카타르 박물관 내부 공간의 특성들이 가장 잘 느껴지는 공간이 여기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칭찬합니다.
여기가 보이드 된 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바로 여기가 동측 수변에서 내부 코트야드 쪽으로 건너오는 거대한 원반 아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원반 디스크를 유지하는 것도 역시 거대한 원반 디스크 형태의 벽이네요. 재밌지 않나요? 이 보이드 공간에서 내려가는 계단 공간도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기의 계단 벽지에는 마치 국기들처럼 다양한 테피스트리들로 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답사 갔을 때는 이게 카펫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카펫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전 사막 생활을 했을 때 사용되었던 도구들을 전시했으니까 이 테피스트리들은 텐트에서 사용한 문양일까요? 이 공간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차라리 앞의 전시장도 이런 컨셉으로 전시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요. 그 보이드 공간 아래를 보시면요. 또 욕심에 이렇게 가득 유물을 전시해 놓았네요. 에휴, 저 공간미를 더 살리면 좋았을 텐데요. 여기는 또 그릇이나 벽감 등의 재료들을 잔뜩 전시해 놓았네요. 정말 이것은 이슬람 예술미술관에 더 맞는 전시일 것 같습니다. 거기는 텅텅 비어서 복제품만 전시해 놓았더구만. 여기에서 더 안쪽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수족관 컨셉이네요. 아, 카타르는 진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양식 진주를 개발하는 바람에 카타르 진주 수출길이 막혔다고 하네요. 분위기 봐서는 그에 관련된 전시겠죠? 이제 보이드 공간 아래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컨셉의 전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보면 저렇게 전시대에 모래도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종교적인 컨셉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옆의 연결 통로 전시 컨셉도 나름 좋았습니다. 여기는 예전 카타르가 바다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컨셉의 전시장이었습니다. 다만 여기 연결 통로 전시 공간 가운데 저렇게 배 모델을 전시한 것에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 사각형 모형대가 마음에 안 들고 배 모델의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좀 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전시를 결정했으면 이 멋진 공간이 더 살아났을 텐데요. 통로를 지나면 또 엉뚱한 전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뜬금없더라고요. 여기는 값나가는 비싼 보석이나 유물들을 전시하더라고요. 자연사 박물관에다가 유물 전시관, 이제 보석이라니요. 그리고 역시 보석만큼 귀중한 카페트도 이렇게 같이 전시해 놓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의외로 보석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컨셉의 보석들이라서 의외로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시물들은 솔직히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또 공간들이 많이 겹쳐지면서 전시 공간이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전시 공간에 이런 평범한 전시대라니요. 그런데 원래 이런 전시 공간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바로 이런 것이겠지요. 이에 맞는 전시대 디자인까지는 손이 가기 힘들지요. 그리고 또 갑자기 이슬람의 칼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아마 카타르 독립전쟁의 중요한 인물이 사용했던 칼이겠지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카타르 국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전시겠지만요. 상설 전시장이 끝날 무렵에는 비어져 있는 전시 공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미디어만 채워놓기도 하고요. 또 한쪽에는 이렇게 산업화된 카틀의 모습을 컨셉으로 전시를 하기까지는 하네요. 정말 정신없다. 정말 카틀의 모든 역사와 예술이 이 박물관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박물관의 규모 산정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규모의 반만 해도 되었을 텐데요. 이에 대비되는 게 루브르 아부다비였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 컨텐츠도 모두 프랑스에서 빌려준 것인데요.
박물관 상설 전시회 끝날 무렵에는 미래 카타르가 컨셉인 전시가 이어집니다. 정말 문화 컨텐츠라는 것은 단시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물관의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그 규모로 여기 박물관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미술품이나 유물을 더 구입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새롭게 계획되고 지어지는 것은 21세기 초반만큼 경쟁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지어진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이 카타르 박물관처럼 그 규모에 비해서 그곳을 알맞게 채울 만한 컨텐츠가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카타르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박물관도 그렇게 새롭게 지어지는 카타르 도의 여러 건물들도 두바이나 아부다비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도하는 아직 두바이나 아부다비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가 상설 전시장의 마지막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기로 들어가면 말이죠, 이런 멀티미디어 공간이 나옵니다. 무척 신기해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갑자기 마무리에 이런 설치 미술이 나온다는 것도 정말 뜬금이 없더라고요. 이런 멀티미디어 작품도 다른 나라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방문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가 봅니다. 가이드 아저씨가 제가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웬 사람인가 하고요. 여기까지가 카타르 박물관의 소개입니다.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건물인데 컨텐츠까지 어울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 컨텐츠는 너무 길었네요. 그런데 처음 컨텐츠를 만들 때 길어지면 두 편으로 나눠서 만들었더니 별로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장르별 컨텐츠도 끝나네요. 이제 또 다른 장르별 건축도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